안녕하십니까, 박혜일 선생님. 선아님 반갑습니다. 글래디에이터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Welcome to my world. Won't you come on in? Miracles, I guess, still happen now and then. 그저께 PD 수첩이, MBC PD 수첩이 방송을 하고, 어저께 하루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좀 봤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저께 PD 수첩에서 기획했던 것이 국민들한테 잘 먹혀 들어갔을까요? 궁금하네요. 물론 저도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PD 수첩이 사람들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은 피디수첩이 삽질을 한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름대로 우리 가족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누군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쭉 둘러보니 뭐가 진실인지 대충 알겠더라는 얘기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포철이님, 오늘 3시에, 오후 3시에, 예, 새날하고 전화 인터뷰를 할 겁니다. 예, 또 그때 또 새로운 내용을 또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만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말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저널리스트가 계신데요. 마포철이님, 고라실님, 김용수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김재원님, 예, 반갑습니다. 최승호 PD, 예, 최승호 PD, MBC 사장을 하셨죠. 예, MBC 사장까지 지낸 최승호 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PD 수첩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뜨거운 이제 이 토론이 일어났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어떤 분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링크를 잡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 그 밑에서 댓글이 활발하게 이렇게 토론이 일어나는데, 그 수준이, 여느 토론 프로그램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 그렇게, 활발하게 또 새로운 진실까지도, 적극적으로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또 제가 기존에 썼던 거를 또 인용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최승호 PD와 같은 레벨의 우리나라의 저널리스트들은 상당히 이제 어떤 하이클래스적인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속하는데,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꼭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방송은 최승호 PD 헌정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최승호 PD 헌정 방송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5 꼭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널리즘에 대하여 최승호 PD 헌정 방송 제1부 저널리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승호 PD하고는 2015년에,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발생 후에 5년, 천안함 5주년 때, 그 당시에 뉴스타파가 상당히 어떤 기획을 해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과학자분들, 그다음에 국방 관계자 등등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취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갔습니다. 저도 가서 뉴스타파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또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만은 그 영상 안에도 또 일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또 뭐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도,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발생하고 그 해에 언론인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송건호 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언론인들한테는 상당히 비중 있는 또 영광스러운 그런 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최종 이제 두 사람 후보로 최승호 PD와 제가 이제 그때 올라갔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승호 PD와 제가 이제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제 최종 거기에서 저는 이제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빠지고 최승호 PD가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번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뉴스타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뉴스타파 하면은 또 시민보 기자님이 계시잖아요. 이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지금 뭐 대표입니다만은, 시민보 기자는 천안함 사건에서 묘하게 약간의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민보 기자는 국방부가 거짓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최승호 PD는 국방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그동안의 여러 영상들에도 그러한 시각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널리즘에 대하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승호 PD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PD 수첩 보도는 발생 이후 천안함 승조원들의 판단과 보고 내용부터 대통령의 판단까지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뢰 피격 보도를 군 상층부가 누락한 과정, 속초함이 북한으로 도피하는 반삼수종으로 보이는 물체 사격을 과한 뒤 샜대라고 보고했던 것, 결국 대통령이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하는데 파도에도 배가 두동강 날 수 있다고까지 발언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 함체를 통해 최원일 함장이 어뢰 피격임을 설명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종식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 사망 장병들의 유족과 체함장, 승조원들이 겪었을 아픔에 공감합니다. 라는 최승호 PD가 이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내용을 보면은 어뢰 피격 보고 누락. 초기에 어뢰 피격 보고 별로 없었거든요. 함장, 기관장, 부장이 사고 나고 난 뒤에 식당에 모여가지고선 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뢰 피격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합의를 봤다는 거는 진술서에 나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왜 상부에다 보고한 정황도 없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초 보고는 이제 좌초라고 보고를 했고 또 그것이 그대로 해경과 해작사와 이렇게 흘러간 정황만 있는데 11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텔레비전 TV에서 PD 수첩을 만들면서 이제 그것이 마치 메이저 주요 보고 내용인데 누락시킨 것처럼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악마적인 편집인지 그렇고 또 반잠수정 사격을 샜대라고 했다. 샜대 이게 육상으로 올라간 게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이거는 수중이 아니라 반잠수정이 아니라 이거는 육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 속도가 무려 110km, 시속 110km 나오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도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다시 샜대가 아니라 그것이 반잠수적으로 보이는 물체인 것처럼 편집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또 그 밑에 댓글 토론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사례를 판단하실 만한 분들도 아주 간단한 상식조차 인정하지 못하니라고 답답한 심정을 표해요. 최승호 PD가. 그게 화살로 해서 본인한테 돌아간다고요. 왜냐하면 폭발이란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 폭발하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폭발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화염. 그죠? 화약이 터지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연소 과정이잖아요. 연소의 결과가 뭡니까? 그을음, 까만 그을음, 엄청난 열, 고열, 그죠? 그게 없으면 무슨 폭발입니까? 그럼 그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래서 천안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좌초나 충돌이나 이런 것은 물리적 변화만 가져옵니다. 그러나 폭발은 물리적 변화 플러스 화학적 변화를 함께 수반합니다. 왜요? 화학연소 작업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가 반토막이 났어. 뻥 터졌어. 저거는 거대한 폭발 아니면 아니겠네? 라고 하는 것은 인식, 단순한 느낌, 인식, 그걸로 사고 원인을, 이 중대한 사건의 사고 원인을 예단해버리면 안 되죠. 내부에 그을음이 있느냐? 그을음이 하나도 없으면 폭발 없었네?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나풀나풀나풀하는 비닐, 아주 얇은 비닐, 그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으면 뭐야? 삼천도가 터졌다는데 왜 저게 저게 어떻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 라고 보는 것. 그러한 것이 사실 중학교 2학년 과학 수준이면은 중2 과학 수준이면은 알 수 있는 물리 화학적 변화가 확인이 돼야 폭발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최승호 PD께서 충분히 사리 판단하실 만한 분들도 아주 간단한 상식조차 인정을 하지 못하니 그대로 반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잠수함 설사 부딪혀서 그 정도 사고 났다면 잠수함의 승조원들 괜찮았을 것이며 많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무려 안에 갇혀있는 38명, 바깥에 시신으로 발견된 5명까지 합치면은 43명, 생존자가 2명,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한 것, 그 기호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도 무려 그만큼이 사망을 했고, 그 빠져있는 곳이 제3의 부표라는 것은 KBS, 황현택, 이영윤, 이병도, 최영윤, 세 훌륭한 기자가 UDT 대원들 다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다 취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제3의 부표 논란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도 요번에 PD수첩에서 이스라엘에 이메일을 보내고 이스라엘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거는 좀 굉장히 높이 삽니다. 박수 쳐줄만 합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 메일 보내면 그래 우리가 거기 가고 있다라고 하겠어? 그래서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지만 이스라엘을 거론했다는 거. 이스라엘을 거론하고 이스라엘에 메일을 보내는 성의를 보였다는 거. 성의도 아니죠. 자, 대한민국 정부에 한번 물어보나 보라고요. 우리가 북한 쪽으로 우리가 북파 공작원들을 보내냐고, 언제 보냈냐고 물어보라고요. 답을 하겠나? 아이, 참 답답한 사람들. PD수첩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우리 정부에다가 북파 공작원 보내냐고 물어보라고요. 답을 하겠나? 못하지. 그런 적 없다 그러죠. 그러나 북파 공작원은 존재하잖아요. 영화까지 만들어줬고. 실미도 영화도 봤고 말이죠. 그 사람들 그냥 훈련만 하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했는지 나중에 하나하나 드러나면 경천 동지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안이 바빠서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연합뉴스의 강진욱 부국장이 그걸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연합뉴스 본인이 몸담고 있는 연합뉴스에서도 안 달아주는 바람에 진실의 길, 제가 운영하는 매체의 연재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계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과거에 우리 북파 공작원을 했던 분들이 어떤 작전들을 펼쳐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까지 가긴 그렇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극동에서 활동하는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냐고요. 이 답답한 PD수첩들 참. 아무튼 그러나 이스라엘 언급을 했다는 것, 거기에 이메일을 보내고 했다는 것, 그거는 제가 높이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군이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11년째 조작하고 있잖아요. 11년째, 내가 11년째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산 증인인데, 11년째 지금 최승호 PD께서 11년째 대한민국 국방부의 거짓과 조작과 왜곡과 은폐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권이 바뀌어도. 이명박 정부에서 조작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정보 포탈 쳐보세요. 사이트 들어가서 정부 포탈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쳐보시라고요. 인터넷 정보 공개 청구. 간단합니다. 5분 만에 가능합니다. 5분 만에. 단 5분의 시간만 들이면 국방부에다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그러면 자, 이번에 PD수첩에서 이런저런 대화들이 하고 이런저런 진술을 하죠. 승조원들이 11년이 지나서 편집되고 각색되고 이미 세월이 11년 지난 후에 지금 현재의 진술이 아니라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 모든 진술이 이루어졌던 원본을 제공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저는 그거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재판이 계속 천안함 승조원의 진술서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군사 기밀이다, 비밀이다, 검사들이 3번, 4번, 5번 계속 바뀌어도 제공을 안 해줘요. 제공을 안 해줬는데 2017년에 와서 재판장께서, 재판부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재판장도 바뀌고 검사도 바뀌고,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검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검사, 천안함 승조원들 진술서 국방부에서 받아서 제출하시오. 그러니까 검사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가 그걸 받아다 줬어요. 천안함 승조원들의 생생한 진술을, 전량을, 원본을 그대로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했고, 우리 피고인, 저와 우리 변호사님들은 원본을 그대로 입수하고 전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다가 공개를 하거나 누구한테 주거나 언론사에 주면 제가 처벌을 받아요. 일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었던 내용, 또 그다음에 제출되었던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그거를 외부에다가 이야기하고 한 것 때문에 재판장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한번 그때 그 당시에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러지 마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진술서를 언론사에 주거나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하거나 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 누구나 2017년에 천안함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의 진술서 내용이 검찰을 통해서 신상철 씨 재판에서 전부 전량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봐야 되겠다. 요청하세요. 국방부에 정보 공개 청구로 천안함 승조원의 진술서 전량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이번에 최함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 이왕이면 항적도 그냥 내놔라. 최함장은 함정 나오면은 모든 게 다 알려지는데 KNTDS라고 그거를 비밀이다 해서 안 주니 그거 하나만 나오면 바로 진실이 밝혀진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안 나올 거라고 전제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겠죠. 네, 그거 나오면 큰일 나는 건데. 갖고 있어요. 누가? 박영선 의원이 전략을 갖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국방위원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선 의원이 다 갖고 나왔기 때문에 KNTDS 디지털 정보를 통째로 600m 이동했다는 것도 문제 삼아서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600m 통째로 이동해야 되느냐? 그거 그대로 가면 좌초지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600m를 통째로 이동한 거 왜 이동했냐고 따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걸 문제 삼지 않으니 제가 민주당의 국방위원들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 겁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서 진술서는 진술서대로 청구를 하고 항적 기록도 청구를 하고 교신 기록, 그 당시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함대와 보남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까지 교신하는 기록 다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죠. 교신 기록 나오면 뭐가 있는 거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안 주네. 국민이 한번 청구를 해보시라고요. 한꺼번에 하면 무조건 하나만 걸려도 군사 기밀이 되니 군사 기밀로서 줄 수 없다라고 간단하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각각 아이템별로 한번 청구를 해보십시오. 하나 청구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인적사항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바로 그냥 국방부 대상자 국방부 하고 밑에다가 이거 진술서 주시오 끝. 그러고 보내면 됩니다. 샌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 주죠? 그럼 답답하죠? 어떤 분들은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예.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겪으시다 보면 왜 신상철 대표가 고발하고 또 공수처 가서 또 고발하고 진정서를 넣고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고 대통령께 브리핑 글을 써서 장문의 글을 써서 보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최성호 PD가 그래요.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이라면 아마 이명박 씨가 가장 좋아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지. 어제 PD 수첩에도 나오지만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고 싶었다지 않아요. 이명박이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이거는 파도에도 부서질 수 있고, 이 얘기는, 그거를 갖다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고 싶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널리즘에서 벗어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 저널리즘이라는 거는요. 저널리즘은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저널리즘인데요. 취재하는 것, 또 보도하는 것. 저는 제가 기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가서 제가 기자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저를 또 기자라고 기자 대우해 준 적도 없고요. 제가 기자협회에 이름 걸어 놓은 것도 없고요. 그러나 칼럼은 참 많이 썼습니다. 그죠? 1000편 이상? 1000편 일률적으로 좌초 후충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전에는 정치 칼럼 썼습니다. 아마 1000편 썼을지 2000편 썼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대한 양을 저는 쓰면서 칼럼니스트인 거는 맞아요. 칼럼을 많이 썼으니까. 제가 저널리스트인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사하는 거는 취재 과정과 같고, 이렇게 알리는 것은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널리즘 영역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널리즘의 기본은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과 진실은 또 다르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최 PD에 대한 저널리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또 이러한 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왜곡하거나 상상력을 더해서 그렇게 하면은 저널리즘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의뢰보고 없었다고 해군참모 총장이 이야기했으면 이거 PD수첩에 나온 화면이나 이번에 PD수첩에 나온 화면에 최초의 의뢰보고 없었다. 예. 해군참모 총장이 의뢰보고 없어 이걸 갖다가 의뢰로 보고를 했는데 상부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 사람 큰일 나요. 참나. 나 이건 무슨 자해소동도 아니고 해군 대령 출신 그것도 제대할 때 특진을 해서 대령으로 제대를 했지만 해군 대령 출신이 예, 자기가 모셨던 해군 참모 총장이 의뢰보고를 했는데 의뢰보고를 누락시킨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의뢰 피격 보고가 있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네,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분 그 당시에는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이었습니다. 최초 좌초 보고를 받았고 좌초했다고 합참에도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이분 그 당시에는 대령이었어요.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한 것은
원스타 때 준장 당시에 법정에 나와서 천안함 재판에 와서 당시에 그 상황을 9시 15분 좌초라고 보고했다. 본인이. 그리고 함수도 계속 추적해서 통보해줬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해군 참모 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군 참모 총장 내정자일 때 미디어오늘 기사 보면 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군 참모 총장 내정자라고 타이틀 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작사가 어딥니까? 해군 작전사령부인데,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당일날 들어온 모든 보고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보고하고 상부에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건데, 의뢰라고 한 거를 누락시켰다? 저거 앞으로 큰일 나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면. 예. 자, 최초 보고는 좌초라고, KBS는 뭘 보고 했으면 MBC도 그렇고, MBC는 밤 9시 15분에 상황 발생이라고 자신들이 못을 딱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최원희 함장 본인이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이거. 포술장 대위 김강보가 21시 28분 지휘통제실로 상황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보고 다음과 같은 게 맞나요? 포술장 천안인데 침몰되었다 좌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맞나요? 하니까 밑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 함장 본인이 김강보 포술장 침몰되었다 좌초다. 국방부 조사보고서 127페이지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포술장. 그런데 이번에 PD수첩에서 사고가 난 것을 뭉뚱그려서 좌초라고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말하죠. 그러면 안 돼요. 배 탔던 사람들이. 전투정보관, 천안함의 전투정보관도 백령도 근해서 좌초했다라고 국방부 조사보고서 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전투정보관으로부터 이함대 당직 사관은 지휘통제실에서 21시 30분경 천안함 전투정보관으로부터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좌초되어 함정이 침몰하고 있으니 빨리 지원 병력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전투정보관. 왜 이거는 빼먹습니까? 좌초라고 보고했잖아요. 제가 무슨 좌초론자입니까? 자기들이 다 좌초 해놓고 그래놓고 해경에도 좌초라고 통보해서 해경은 좌초 보고서라고 상황 보고서에 공문서 앞에다가 머리다가 772 천안함 좌초 발생 보고라고 해경은 공문서까지 작성했는데 해경에 통보를 하면서 좌초를 했는지 충돌을 했는지 폭발이 있었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구조 요청합니까? 119 구조하는데 화재가 났는지 교통사고가 났는지 이야기도 하지 않고 119에다 전화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군인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좌초라고 보고했으니까 좌초라고 이렇게 날아간 거죠. 왜 이걸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해? 내가 무슨 좌초론자입니까? 지들이 좌초 해서 나는 그래 맞네 좌초네 검증해주고 확인해줬을 뿐이에요. 제가 자기들이 막 좌초 날릴 때는 나는 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입 한 번 끄덕끄덕한 적이 없습니다. 이원보 전 대장 가족들 앞에 좌초 브리핑 했어요. 사고 다음날 영상도 있고 사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저께 찾다가 못 찾았는데 2010년 3월 27일 사고 다음날 저녁 6시 50분 사고 다음날 저녁 6시 50분 KBS 뉴스 스페셜에 저 영상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거 좀 찾아주세요. 예, 찾아서 저희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DOK2004 다음넷. 예. 이원보 전 대장이 가족들 앞에서 브리핑 했습니다. 좌초했다고. 이원보 전 대장이 누구냐면 속초함하고 천안함이 한 전대예요. 그거를 통솔하는 속초함 함장이면서 전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 그 현장에 있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가족들 앞에서 천안함 좌초했다라고 브리핑했어요. 사고 다음 날 오후에 오전에 브리핑하고 오후에는 확인하고 천안함 유가족분도 최초 좌초 설명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습니다. KBS하고도 밑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예, 박형준 씨. 그 당시에 유가족 대표입니다. 저 사람. 저 밑에 가족들 다 모여있는 사진 보십시오. 이원보 대령이 전 대장이
사고 다음날 가족들 앞에서 작전 상황도를 펼쳐놓고 브리핑 했다고요. 왜 PD수첩은 이 중요한 거를 이번에 빨리 빼먹죠? 이번 진술에 박연수 대위, 이 배를 몰았던, 사고 당시에 배를 몰았던 운항을 책임졌던 당직 사관인 박연수 대위는 왜 아무 진술을 안 하지요? 왜 자기가 가족들 앞에서 좌초로, 전대장한테 좌초로 보고했고, 전대장한테 좌초로 보고했으니 전대장이 가족들 모아놓고 좌초라고 브리핑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실은 빼먹죠? MBC PD수첩 뺄 거는 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왜곡 보더라고요. 그 저널리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MBC 사장을 하셨던 최승호 PD님 왜 이거를 빼먹는지 MBC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유가족 이용기 씨가 그랬잖아요. 3월 27일 사고 다음날 오전에 22 전대장 이원보로부터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말을 듣고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작전관 박연수 대위에게 최초 좌초 지점이 어디냐고 물었다. 백령도 서방 몇 마일쯤이라고 하길래 좌표를 직접 찍으라고 했더니 해당 지점을 찍어줘서 내가 최초 좌초 별표 표시를 했다라고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습니다. 저 사람 이용기 씨. 이 중요한 증언을 한 사람은 왜 이번에 다 빠져먹는 거예요? 왜곡 보도죠. 이때는 나는 이 사건 보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사고 다음날 저의 고민이 뭐냐면 사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를 도와줄 민간인을 모십니다라는 게 인터넷에 떴길래 하루 종일 제가 고민했다고요. 가서 내가 전화해서 도와줄까? 그 다음날 내가 28일날 막 찾아보니 없어졌어요. 그 내용이. 저는 그때 도와주려고 그랬다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전화번호를 찾아서 도움을 하겠다고 합류를 했다면 천안함 가족분들하고 그때 제가 만났을 겁니다. 그땐 저는 좌초했다고 생각할 줄 않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민주당의 천안함 특위에서 브리핑 해달라고 한번 알려달라고 할 때는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브리핑한 것이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날 좌초 한 거는 자기들이잖아요. 그 유가족이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 다음날 좌초 브리핑 했고 자기가 어디서 좌초한 거야 지도를 내밀었더니 찍어줘서 거기다가 별표하고 그렸다고 딱 법정에까지 와서 진술을 했는데 PD수첩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최승호 PD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좀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 개입성 가능성 낮다고 정부는 발표하지 않습니까? 언제? 2010년 3월 27일 오후 3시 47분에 정부 북한 개입 가능성 낮아 연합뉴스 기사 시간 땅 찍혀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도 북개입 가능성 낮게 판단했다. 3월 27일 날 보도 나온 겁니다. 주한미군도 북개입 가능성 낮아. 군사정에 밝은 토식동의 날 주한미군 측은 침몰사고 전후로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에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부 다 좌초라고 보고를 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 와서 11년 지나서 의뢰로 보고를 했는데 누락시켰다? 천안함 함장은 사고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방에 갇혀 있었잖아요. 허순행 상사가 소방호수를 내려줘서 90도로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방에서 탈출했다는 거 PD수첩에 이번에 진술을 하더만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1차 사고 났을 때도 몰랐고 2차 사고 날 때도 몰랐지 않습니까? 1차 사고 났을 때 당직사관은 바로 함장실에 전화해서 함장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좌초 보고를 해야 될 보고 누락시킨 거예요. 박연수 대위. 그 중대한 그거는 군형법상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안 삼아서 그렇지. 군형법이 얼마나 혹독한데 여태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제가 군형법 이야기를 안 한 이유는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못 받게 한다고? 조중동이 잘하는 방식으로 1, 2 이야기해서 안 먹히니까 폭발 안 먹히니까 국민들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하니까 그거를 넘어서서 의뢰를 보고했는데 누락시켰다는 그런 내용을 끄집어내서
앞에 거를 기존 사실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 수뇌부들 전부 이제 군형법으로 처벌받아야 되네. 북한에 특이 동향이 있었다는 기무사 보고서도 있고 했는데 그걸 파기시켜가면서 의뢰 보고도 누락시켜가면서 했으니 그래요. 이번에 우리 최 함장이 꺼내놓은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군 수뇌부들 한번 전부 군형법으로 처벌해 봅시다. 그게 군형법 제35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군형법 35조. 본인은 22조 함선을 멸실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받는지 다 같이 한번 처벌을 받아버려. 무슨 자해소득도 아니고 지금 거짓을 하고 왜곡을 하면서까지 난 이해가 안 돼요.